이제 현금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답이 없습니다. 잃어버린 30년이 한국에도 닥친다라고 봐야 됩니다. 지금은 원하는 걸 지켜보면서 기다리면서 완전 싸게 사야 됩니다. 완전 싸게 자기 돈으로 사면 그래도 기회가 있다고 합니다. 문제는 자기 돈 아니고 은행에서 왕창 빌려서 아주 비싸게 아주 높은 금리에 사면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이번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이 쏟아진다고 합니다. 오피스텔이고 빌라고 아파트고 간에 엄청나게 많은 물량들이 나온다고 합니다. 분양이 안 돼서 다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가계부채가 지금 1800조, 1900조인데 정부는 이제 거의 손을 놓다시피 했습니다. 가계부채가 제대로 정리가 되겠습니까? 정리될 리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 다 무너집니다. 지금의 금리로 3년, 4년 가면요. 다 망합니다. 그리고 다 망해야 끝이 날 겁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금리 계속 동결합니다. 한국은행 총재의 자리를 사실상 유불리 따지면서 자리 보존하겠다고 그냥 계속 저지랄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금리를 올려서 물가를 막아야 되는데 그러한 역할을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입만 나불나불 대죠. 집 사면 큰일 난다라는 등 시장 금리가 지금 정상이 아니라는 등 개막장 개소리만 하고 있죠. 지금은 한국은행이 존재감도 없고 한국은행 총재가 아무 일도 안 하고 있습니다. 시장 금리에 휘둘리고 있죠. 기준금리가. 이제 기준금리 안 믿습니다. 사람들. 앞으로 현금 확보에 사활을 걸어야 됩니다. 비폭탄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몰락시킬지 우리는 지켜봐야 됩니다. 자영업자들의 몰락이 심한데 자꾸 유예 또 유예해준다는 얘기밖에 없죠. 앞으로는요. 개개인들이 건강 챙기고 자기 일을 어떻게 하면 잘 유지해 나갈 수 있을지 고민해야 됩니다. 지금 일가족들이 자살하고 있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빚독 쪽이 심하니까 못 버티는 거죠. 겉으로 그럴싸해 보이고 되게 잘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현실은요. 시궁창입니다. 불화의 생활고에 견디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생각보다 그들의 멘탈이 약합니다. 중산층으로 고소득 중산층으로 살다가 좀 내려오면 못 견디는 거죠. 아파트 살다가 빌라 내려오면 망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빌라 살다가 저기 외곽으로 서울 살다가 경기도로 경기도에서 부천으로 부천에서 인천으로 밀려나면 망했다고 생각하고 암울해하는 거죠. 근데 우리는요. 언제 어떻게 어려운 상황을 겪더라도 참고 견디고 이겨내면 또 좋은 날이 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못 견디는 사람은요. 조금 힘들면 놔버리는 거죠. 앞으로요. 서울 대도심, 주요 도심의 중심가에서 칼부림이 나고 더 끔찍한 일들이 창궐을 할 겁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이제 안 나오는 거죠. 그러면 자영업자들 삶이 더 안 좋아지는 거다라는 겁니다. 지금요. 불황의 시대입니다. 민생 현장의 목소리는 최악이죠. 서민들 먹거리 가격 오르고 뭐 이래저래 민생이 제일 악화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보다 더 안 좋다는 얘기도 많이 합니다. 치솟는 물가에 감당이 안 된다고 얘기하죠. 뭐 문 닫는 가게는 계속 늘어나고 빚을 지니까 못 버티는 거죠. 자영업자 비중이 줄어들고 있답니다. 자영업자 비중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사람들이 장사를 안 하기 시작하면 나중에는요. 뭐 자영업자들도 구조조정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말 싼 거 아니고선 사람들이 안 산다라는 겁니다. 지금 많이 어렵죠. 앞으로 더 어렵답니다.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자영업자들 대출도 엄청 낮고요. 코로나 때는 빚으로 버텨왔고 코로나 지나면 좀 괜찮아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괜찮아진 거죠. 더 안 좋아지는 거다라고 하니 폭탄 돌려막기 하고 있다가 어느 시점이 되면 두 손 두 발 들면 터지는 거죠. 나 때 터지는 거지. 그 다음에 터지는 거지. 참 두고 봐야 되는 거죠. 정신 바짝 차리고 더 두려워하고 더 조심하며 살아야 됩니다. 앞으로 돈이 없는 사람들 더 몰락하고 더 망가지고 또 경제적으로 여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티나지 않게 더 잘 먹고 잘 살 겁니다. 보통의 사람들 평범한 사람들도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적으면 돈이 쌓입니다. 쌓이고 쌓인 돈이 돈을 부른다고 이자가 쌓이고 또 쌓여서 또 더 많은 돈을 불러들인다라는 겁니다. 돈이 있으면 성실하게 살아서 삶을 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근데 빚지면요. 스스로 노예가 돼가지고 스스로 자신을 팔고 자식을 팔고 자신의 노동력을 팔고 모든 걸 다 판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되는 게 기업에서 어설프게 직접 주고 노예 대장시켜 주놓고 뭐합니까? 더 아래에 있는 노예들을 더 학대하게 만들죠. 근데 알고 보면요.
주인이 아닌 거예요. 주인은 시까지라고 얘기하지만 주인 대접 안 해주고 노예 대장 시켜줘 놓고 노예가 아닌 것처럼 착각하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렇게 만들게 하기 위해서 뭐합니까? 빚지게 만들죠. 역걸하게 만들었죠. 비투하게 만들었죠. 앞으로 역대 최대 파산이 진행 중이 됩니다. 내수 붕괴죠. 역걸들 미치죠. 언론 통제하고 이래저래 해가지고 사람들이 현실을 모릅니다. 정신병자 같은 이들이 되게 많죠. IMF를 이미 넘어섰답니다. 기업의 파산이. 지금 답이 없다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3억, 5억, 7억, 10억을 너무 쉽게 빚을 냈습니다. 갚을 수 있겠냐고요. 못 갚습니다. 호가가 여전히 20억, 30억이다라고 상상의 나래만 펼치고 있는데 안 팔리죠. 조금만 버티면 1년 버티고 2년 버티면 집값 다시 올라가서 내가 빠져나올 수 있을 거다라고 착각합니다. 그렇게 3년, 5년, 10년, 20년 은행들이 희망회로 돌리게 만들어서 못 빠져나가게 하죠. 두 손 두 발 못 들게 만든다라는 겁니다. 매덕이 올랐다라는 아무 의미 없다라는 겁니다. 앞으로요. 미국은 고금리 장기화입니다. 나머지 나라들이 망가지고 미국이 망가진 나라에 있는 무수히 많은 자산들, 알짜 자산들 헐값에 걷어가기 위해서 지금 거대한 대사기극을 벌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빚져서 잘 먹고 잘 살 수 있다고요? 착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빚지면 노예가 되는 거지 빚지고 부자 되는 일은 거의 없다라는 겁니다. 아주 극소수가 빚을 내서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부자가 된 걸 가지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처럼 얘기하면 사기다라는 겁니다. 앞으로는요. 답이 없다. 빚지면 끝장이다 라고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돈이 없으면 비참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돈이 있으면 보통의 사람들도 여유 부리며 산다. 앞으로 돈이 없으면 피해를 팔고 자신의 몸을 팔고 모든 걸 다 팔 것이다 라고 보면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돈이 없으면 염치도 없어지고 양심도 없어지고 사기꾼이 되고 강도가 되고 범죄자가 될 수 있다는 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설국 열차에 꼬리칸에 타 있는 서로 죽고 죽이는 그런 막장 하층민 인간이 될 거냐 아니면 조용히 티나지 않게 자신의 자산을 축적하면서 여유롭게 사는 중산층이 될지 우리 스스로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함부로 큰 욕심 부리고 탐욕을 생각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돈이 없는 시대에는 초양가 시대는 돈이 없으면 사는 게 더 힘들다라는 겁니다. 돈이 있어야 성실하게 살 수 있고 가족도 지키고 자신의 자존심도 지키고 뭐든 지켜가며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함부로 노예가 되기 위한 빚지는 걸 당연하게 얘기하면 안 되겠다는 겁니다. 매덕이 올랐다 이런 거 의미 없습니다. 내가 감당할 수 있냐? 돈을 빌려서 내 신용으로 내 소득으로 감당할 수 있으면 빌리는 거고 그게 아니면 무리하면 언제든지 내가 내 발등 찍어서 내 스스로 몰락할 수 있다. 우리 가족을 다 몰락시킬 수 있다. 라는 걸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참 무서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